처음엔 매일 매순간 신영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 작은 바스락 소리, 바람 소리에도 잠들 수 없었던 민혁이었다. 도무지 이렇게 나약하게 끝난 사랑이었다니. 내가 신영이를 믿듯이 신영이가 나를 믿고 따라와 주길 바랐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사랑이었다는 것에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다. 호적 정리를 끝냈기 때문에 민혁은 이제 은민혁이 아닌 유민혁이 되었다. 이젠 민혁이 공식적으로 유성그룹의 아들이라고 세상에 공표를 하는 것만이 남은 것이다. 그것을 가장 기뻐해주는 것은 역시 상혁이었다. 상혁이 늦은 반 막내 동생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 술을 사가지고 와 민혁의 아파트 배를 눌렀다. 민혁은 혹시나 신영이 아닐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신영아! 얼결에 신영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상혁이었다. 형, 기다리던 친구가 아니라 실망했겠구나. 아니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박 변호사한테 얘기는 들었지? 상혁이 테이블에 술과 안주가 든 봉지를 놓으며 말했다. 예, 아까 전화 받았어요. 그래, 생각보다는 박변이 일을 빨리 처리했더구나. 기분이 어떠냐? 하하하.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감사해요. 사실 당연한 거였는데 많이 늦었지. 우선 내게 일을 주고 싶은데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말을 하거라. 전자, 자동차, 제약, 의류. 형, 아직은 형 밑에서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네가 내 밑에 있겠다면 나는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네가 회사 하나를 맡아서 경영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다음 달 20일이 유성의 창립 기념일이다. 그날이 너를 세상에 소개하는 날이 될 테니 준비하고 있거라. 형, 민혁아, 앞으로의 길이라고 쉽지는 않을 거다. 그치만 이 큰 형이 도울 일이 있다면 얘기하거라. 그리고 형들이 상처 주는 말을 하더라도 마음에 담지 마라. 이해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형제임을 잊지는 말거라. 형, 민혁이 태어나 처음으로 형제의 정을 느낀 밤이었다. 유성의 창립 기념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신영은 밤새 민혁이 그리워 울다 겨우 잠이 들었지만 새벽녘에 잠이 깨니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지 않은 신영이었다. 신영은 아주 잠깐만이라도 민혁을 보기 위해 민혁의 아파트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민혁을 볼 수 없었다. 시간이 늦어져도 민혁을 볼 수 없자 신영은 용기를 내 야윈 손으로 민혁의 아파트 배를 눌렀다. 민혁은 안에 없는지 아파트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지석이 민혁에게 붙여 잠복 중이던 남자 둘이 갑자기 신영을 붙잡고 억지로 신영을 차까지 끌고 갔다. 당신들 누구세요? 이거 놔요. 가셔야 합니다.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전 안 가요. 안 간다고요. 제발 좀 놓아주세요. 신영이 붙잡혀 내려오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남자 둘이 더 신영을 차에 태우기 위해 서둘러 왔다. 신영이 차에 타지 않으려고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을 때 외출했다 돌아오던 민혁이 신영을 보고 달려와 신영을 붙잡은 한 사람이 턱을 날리고 신영을 잡았다. 신영아! 선배! 신영의 눈에 눈물이 떨어짐과 동시에 신영의 다른 손을 잡고 있던 한 사람이 민혁의 배를 발로 걷어찼다. 신영이 나가떨어진 민혁에게 갔지만 신영은 잡아끄는 손에 이끌려 차에 태워졌고 신영이 보는 앞에서 민혁은 초죽음이 되도록 맞았다. 신영이 차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소리질렀지만 차 문은 열리지 않았고 신영이 민혁이 맞는 모습을 울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선배 미안해요 선배. 민혁은 주먹질로 발길질로 온 몸이 상처투성이로 변해가도 그게 아프기보다 신영이 오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고 자신이 힘이 없어 사랑하는 여자를 지킬 수 없는 현실이 죽기보다 싫었다.
민혁이 이젠 반항할 힘이 없어 그대로 맞기만 하자 주먹질은 멎었고 남자들은 침을 뱉고 옷을 털며 차에 올라 신영이를 태우고 가버렸다. 신영은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민혁을 돌아보며 울었지만 어쩔 방도가 없었다.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신영은 억센 남자들의 손에 이끌려 강 회장과 오빠 지석 앞에 세워졌다. 강 회장은 불같이 화가 나 신영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너 이 못난 놈! 아버지, 절 보내주세요. 신영아, 그만하지 못하겠니? 지석이 신영을 말리려 했지만 신영은 울면서 강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발요. 저 그 사람 진심으로 사랑해요. 신영아, 내가 경고했지? 다음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신영이 너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도 좋다는 건 아니겠지? 아버지, 오빠 제발요. 널 말릴 수 없다면 할 수 없지. 지석은 신영이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난데 그놈 아예 세상 구경 못하게 만들어버려. 네, 알겠습니다. 아, 안 돼. 신영은 오빠에게 손을 모아 빌었다. 오빠 제발 하라는 대로 할게. 그 사람한테 그러지 마. 제발. 신영은 울면서 강 회장과 지석에게 빌고 또 빌었다. 그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네 고모한테 가거라. 강 회장이 울고 있는 신영에게 화를 누르며 말했다. 아버지, 저 여기 있고 싶어요. 그 사람 다시는 만나지 않을게요. 신영이 너 말로는 안 되겠구나. 지석이 강 회장 대신 목소리를 높였다. 알았어요. 갈게요. 그러니 제발 그 사람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말아주세요. 지석의 말에 신영은 어쩔 수 없이 가겠다고 대답하고 말았다. 얘 내일 당장에 보내거라. 에이, 자식이라는 게 철딱서니가 없어서. 강 회장은 화가 나 밖으로 나가버렸고 지석은 비서실장에게 내일 신영이 샌프란시스코에 보낼 것을 지시했다. 민혁은 온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정신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또렷했다. 차 안에서 울며 발버둥치던 신영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는 힘이 없어 사랑하는 여자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킬 수 없는 현실을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한켠으로 서러운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른 아침 신영은 울면서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 나 지금 샌프란시스코로 떠나. 아, 안 돼, 신영아. 안 돼, 가지마. 제발 가지마. 난 괜찮아. 선배, 미안해. 나 때문에 선배가. 난 괜찮아, 신영아. 내가 지금 그리로 갈게. 아니야, 내가 공항으로 갈게. 선배가 공항으로 오면 또 무슨 일 당할지 몰라. 내가 갈게. 신영아, 울지 말고 마음 진정부터 해.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미안해, 선배. 조금만 기다려. 민혁이 안절부절하며 신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신영은 오지 않고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선배, 나 사고가 났어. 사고? 사람이 죽었나봐. 선배, 나 어떡해? 신영아, 너는 괜찮아? 너는 다친 데 없어? 응, 나는 괜찮아.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해. 거기가 어디야? 지금 내가 갈게. 선배,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 이 통화가 마지막이 될 줄은 신영이나 민혁이나 아무도 몰랐다. 민혁이 신영이에게 계속 전화를 해봤지만 신영을 찾을 수 없자 다급해진 민혁은 상혁에게 도움을 청해 사고 관할 경찰서를 찾았다. 민혁이 경찰서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신영은 진술을 마치고 돌아가고 정 변호사가 담당 경찰관과 이야기 중에 있었다. 민혁은 사고 피해자의 빈소가 차려졌다는 얘기를 듣고 인근에 있는 구로 성모병원으로 가서 사망한 영호를 조문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랬는데 만신창이 몸이 된 민혁이지만 은하와 정은의 울던 모습에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아
다시 빈소에 들어가 빈소를 지켰다. 제가 예전에 형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민혁은 신영의 잘못으로 졸지에 남편과 아빠를 잃은 모녀를 위해 곁에서 조문객들을 맞으며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했다. 정은이 탈진 증세를 보여 은하가 누워있는 정은을 간호하고 민혁이 빈소를 지키고 있을 때 경찰이 한 명 찾아왔다. 사고 경위를 다시 조사하고 있는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언니가 지금 저러고 있어서 얘기 듣기 힘들 텐데 어쩌죠? 네, 그냥 말씀만 전하고 가겠습니다. 사고의 가해 차량 이영호 씨의 사망으로 사고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이영호 씨의 아내분이 발인 끝나고 서로 한번 오셔야 한다고 전해주십시오. 형사님, 가해 차량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보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 경찰서에서 그 여자가 자기 잘못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거 같이 듣지 않았어요? 여보, 이리 좀 와봐. 황당해 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조사 결과 그 차량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형수님, 그 여자가 신호를 잘못 보고 유턴을 했다잖아요. 우리 형부는 그 여자 때문에 그 차 피하려다가 옆차에 부딪혀서 전복돼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 차는 잘못이 없고 이영호 씨가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형사님,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이영호 씨 차가 오른쪽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아반떼 차량과 부딪혀 전복됐고 덤프에 밀린 걸로 사고 처리가 됐습니다. 형사님, 어제 그 여자분 어딨어요? 그분하고 같이 얘기해요. 그럼 되잖아요. 그분은 이 사고와 관계가 없습니다. 형사님,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 여자분이 자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자수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사고는 이영호 씨의 졸음운전일 확률이 아주 큽니다. 사람이 죽어서 아무 말 못한다고 이러시면 안 되죠. 형사님,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모든 걸 듣고 있던 민혁은 이를 갈았다. 도무지 피도 눈물도 없는 산별이라는 괴물을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신영이 다음날 샌프란시스코에 비행기를 탔다는 얘기는 연주를 통해 들었고 민혁은 발인 마지막 날까지 은하와 정은의 곁을 지켰다. 오늘 참 많은 일이 있죠. 민혁이 사랑하는 신영이를 지키기 위해서 읽는 거는 좀 전에 끝이 났고요. 이제 오늘 읽은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사랑하는 신영이를 지키기 위해서 민혁이 유성의 아들이 되어서 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영은 사고가 나서 민혁이와 함께 하지 못하고 지금 미국으로 떠나는데 마지막으로 민혁을 보기 위해서 민혁이한테 오다가 아주 큰 사고가 났죠. 그 사고로 인해서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은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민혁이 사고가 나서 달려왔을 때 이 사고가 지금 조작되고 있는 거를 목격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다음에는 그 마지막 이야기 유성의 아들 민혁 편을 읽어드릴 것을 예고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